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선거법이 내일이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야 3당과 구체적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석으로 할지 조율한 다음에 그래서 과반이 확보된다면, 조율이 된다면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법을 들어주고 선거법을 막아내자는 협상론이 등장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 부의는 무효입니다. 오늘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기로 또 만나서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완성하겠다, 이런 의지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모두 풀어낸다는 특단의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제1야당 대표의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십시오. 민주당은 작은 접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야당과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는 좀 이색적인 건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에 나온 장면, 한 일용직 노동자가 하는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곤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에 가면은 7시가 됩니다. 삶의 질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과연 어디 소속일까요? 노동자니까 고용노동부 소속이겠죠. 아닙니다. 노동자인데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느 곳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1도 없습니다. 이분이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막일 하시는 분들 왜 직업 소개소 같은 데 가면 새벽 4시, 5시에 가서부터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그 일을 하고 일당 받으면 소개소에서 많게는 20%까지 떼가는데 플랫폼 하나, 앱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 제가 이거 보다가 야, 이런 건 쉽게 하겠는데 싶어서 두 분께 한번 부탁드려 보려고요. 이거 가능해요? 원래 2015년도에 일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2016년도, 2017년 초까지 운영이 됐는데 네. 아마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분이 시장성이 안 맞았고. 제가 알기로는 네. 오프라인에서 이런 일용직 직업 소개서를 하시는 분인데 네. 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1,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아마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어플리케이션 없앤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일자리 자금으로 23조, 25조, 내년까지 아마 105조 정도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거고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먼저 저 앱, 사실은 이건 환노위나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두 분께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짜장면 배달이나 지금 택시도 다 앱으로 잡는데 이거 왜 못합니까? 일단은 지금 그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네. 아무래도 직업 소개서가 몇천 개 되고 여기는 몇십 개 되니까 네. 감당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 앱을 만드는 제안은 저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우리 국민과의 대화 이후에 네. 고용부에 확인을 해봤더니 고용부에서도 그 앱 문제를 그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어떤 네. 방식으로 할지. 예.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뭐 있는 것부터 네. 잘 마케팅 비용 지원하고 기업도 지원하고 또 일용직 우리 근로자들도 새로 만들기보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기업들 그것도 지원하면 방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많이 놓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또 저 중국인 근로자분들의 치이고 또 한 많게는 하루에 한 7만 원, 8만 원 받으시는데 2, 3만 원씩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정치 이야기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로 단식 일주일째입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같이 계셨다고요? 예, 제가 새벽 네. 2시 정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어떠세요? 하여튼 제가 들어갔을 때 자꾸만 마스크를 벗으려 그러시면서 이게 팔을 이렇게 반가운 표정을 하시는데 말은 잘 못하시고 다만 저는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눈빛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 그 다음에는 뭔가 결심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슨 상당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대표께서 또 약간 초기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무척 걱정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단식 관련해서는 주로 장 의원님께 여쭤보고 선거법 관련해서는 김 의원님이 또 민주당 실무대표시라서 또 좀 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요? 며칠이나 더 버티실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계속 지금 그만하자고 만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죠. 사람의 몸이라는 게 각각 사람마다 틀리기 아니 지금 때문에. 사실은 뭐 일어나시기도 힘들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춥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있었는데 네. 머리가 얼얼할 정도로 춥거든요. 정도입니까? 그리고 네. 밑에는 스티로폴 정도, 좀 두꺼운 스티로폴과 이런 그게 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기가 또 올라오는 상황이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이게 며칠 더 버틸 수 있을지 네.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12월 3일이면 한 일주일 후면 패트에 올렸던 법안들이 이제 상정이 가능해지니까. 자, 오늘은 변혁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다렸던 손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고요. 네. 단식을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고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단식 천막을 찾았습니다. 그만하시고 말려야 돼. 강도야 병원을 옮기세요. 대표님께서 선거법 협상해요. 내가 보니까 협상을 하면은 다른 주장이 나오면 좋겠어요.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정도. 김동엽 의원님 보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김 의원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아니면 네, 단식 문제 제가 네,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이제 이 단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네. 예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 그 세월호 문제 가지고 이제 단식을 그렇습니다. 하신 네. 적이 있는데 대개 이제 이거는 정말 기존에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을 때 하는 약자들의 최후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의 기득권 관련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식으로 풀기는 좀 어렵다. 이건 협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all or nothing. 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벼랑 끝 어떤 이 접점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똑같은 단식이 비슷한 단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입장이 달라서 선거법을 바꾸자는 단식이었죠. 우리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했는데 네. 이맘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결론이 협상을 하자는 것이 결론이었지 이게
어떤 단식을 해서 그 요구 조건이 관철되는 이런 쟁점은 아니거든요. 하지 말자가 아니고 협상을 그렇죠. 하자는 그래서 단식이었다. 저는 네. 빨리 황교안 대표님이 협상의 메시지를 좀 던진 선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치권이 이제 수렴을 해서 실질적인 협상, 네. 한국당과 민주당이 최후의 협상을 하면 이 문제도 야3당 설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빨리 네. 에너지를 좀 모으자. 그렇게.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고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3당 합당 당시에 내각제 합의 파기하라고 단식하셨어요. 그거는 기득권 내려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다 정치적인 단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8석밖에 안 되는 당이 4당의 연대를 막을 길이 없어서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다 하겠다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법 상정 처리하면 통과 처리하면 의원직 총사퇴도 그전에는 그게 되겠어 했는데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경우의 수의 하나로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지금 현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 다른 의견을 낸 거 그걸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들고요. 네. 어쨌든 저희들은 입장은 분명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려 그러면 네. 권력구조 문제 같이 가야 된다. 어차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하면 다당제라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네. 국회는 질의멸렬을 해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입법 발의권, 예산 편성권, 감사권, 인사권 다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전행한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거든요. 대응까지 가야 한다. 반드시 권력 구조만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같은 사실상 뭐 50석, 60석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 먹기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지금 연동형 비례대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누더기로 만든 연동형제를 왜 하려고 그러는지 이것이 정치개혁인지 정말 정치개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지고지순한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심제라는 기득권을 저는 놓으면 협상의 물꼬는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가는데 그래도 김 의원님 말씀 저는 뭐 이거 듣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장기현 의원님하고 논쟁을 했던 사안이긴 네. 한데 지금 개헌을 하자 말자는 거는 쟁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개헌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이번 총선 전에 개헌 논의가 시작돼서 총선 끝나면 1년 안에 지금 우리 장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헌정구조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세종대왕이 와도 대한민국 이거 네. 해결 안 된다. 저는 네. 아주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문제는 선거법은요. 지금 100% 독일처럼 뭐 비례대표제가 한 50% 정도 되는 이런 연동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패스트에 올라가 있는 정도의 연동제면은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 정당이 한 4당 내지 5당 정도가 나와서 서로 연합하는 아닌데 실제로요. 지금 현재 선거법 가지고도 대한민국 지난 20년 동안 꼭 선거하면 국민들이 실제로 4당 내지 5당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가 네. 아니더라도 국민 선택에 의해서 이미 다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고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당 득표를 5% 이상 얻은 정당만 배분을 하게 되면 사실상 4당, 5당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듯이 뭐 100% 내각제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권력 구조가 핵심이라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번 패턴 네, 이제 그 정도. 아니,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깐만요. 1년 동안 해왔어요. 아니 물론 네.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현행 선거제도가 그토록 나쁜 제도인가?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런 연동제 정말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쪽짜리 연동제를 꼭 해야 지금의 선거제도보다 뭐가 그렇게 나아지는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권력구조 개편 없이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거는 안전반 없이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부터 논의되는 시간들은 민주당에는 아주 큰 갈등과 반목의 정점이 될 것이다. 네. 민주당과 자. 선거제도라든지 공수처 연대가 굉장한 반목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50석으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0석 준동 연동형하면 정의당이 받아들일까요? 자, 60석 전에- 하면 잠깐만 60석 알겠습니다. 하면 지금 호남 쪽 그 대한신당과 민평당이 받아들일까요? 그 모든 공격을 아마 민주당이 받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갈게요. 먼저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장 의원님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것은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는 민의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 거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나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고,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의 인질이 돼 있어요.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겁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협상입니다. 황 대표가 이래 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도 하나 내주고, 선거법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자, 이것까지만 장 의원님께 여쭤보요.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받아주고 선거법은 막자.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의견은 네. 전직 대표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아니지, 저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네. 구체화시킬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저희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선거제도는 지금 현재 연동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두 번째는 공수처. 이거는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검찰의 그 권력을 경찰의 떼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서 충분히 공수처 있다. 없이도 검찰 개혁할 할 수 수 있다.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반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키를 진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픽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이걸 가지고 쉽게 여쭤볼게요. 네. 자, 지금은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뽑습니다. 네, 253명을 뽑는데 패트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은 비례대표를 이렇게 더 많이 뽑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 뽑고 비례대표 뽑을 때, 정당 투표할 때 정당 투표에 나온 것만큼, 정확하게는 만큼이 아니고 50%만 의석수를 더 챙겨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절충안이 뭐 240석 대 비례대표가 한 60석 정도로 해서 다른 정의당이나 대한신당이나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맞죠? 맞죠? 예. 네. 어떤 안이 제일 유력해 보입니까?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네.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당론은 225대 75 패스트트랙 통과된 안이 네. 현재까지 아직 당론입니다.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당론 변경 요인은 두 가지 가능성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는 패스트트랙 같이 했던 3당이 야 이거 수정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안 했지만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거 좀 협상해서 수정안을 내자.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의 신호가 있어야 이제 이게 수정안이 가능한데, 지금 이쪽 원래 패스트트랙 안을 일단 그 같이 했던 이 3당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과반수 가결이 돼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너무 줄이게 돼서 가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원내대표 협상으로 되기 어려운 게 당이 두 당 다 깨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당에 지금 이 패스트트랙 안에 공감하는 의원들과 개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원님이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저만 하는 건 네. 아니고 물론 또 뭐 실무대표라고 들었습니다. 예, 윤호중 총장도 하시고 또 홍영표 대표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안을 제안할 수가 없어요. 수정안은 이 3당이 서로 협의해서 어떤 안으로 수정하자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면 저희가 네. 최종적으로 판단 여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 개혁의 취지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가결이 가능한 아니면은 받겠다, 이런 네. 기본 자, 입장을 거기까지 갖고 듣고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정의당은 비례대표 늘려라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고, 네. 대한신당은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더 많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쪽에서는 시골 의석수 줄어드니까 지역구 의석수 한 석이라도 늘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어떻게 그래서 할까요? 여기 네.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네. 하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개혁하자는 게 하나 있고, 연동제를 도입해서 개혁하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성립시키는 게 지금 현재 패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둘 다를 조금씩 줄이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좀 부분 개혁,
하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예 100%를 해버리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100%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네. 독일처럼 비례대표 비율이 한 50%는 돼야 네. 그게 가능한 일이고 일단 부분 연동은 불가피한데 부분 연동을 도입하는 선에서 우리가 수용을 할지 네. 비례대표 확대를 좀 더 강조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서로 협상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님은 그래서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아니 안 될 것이라 생각 안 하고요. 네. 난 너무 웃겨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요. 패스트 태울 때는 4당이 합의를 해서 태웠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지역구가 너무 많이 주네? 이거 안 되겠네? 자기네들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합의한 분들끼리 앉아가지고 지금 좌충우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네. 자기 밖에도 없어지니까. 저것이 지금 있는 저 모습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민주당 연대의 제밥그릇 챙기기에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장제원 의원님이 이렇게 너무 정쟁적으로 자꾸 발언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좀 합리적인 논쟁이 필요해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됐냐면 만약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당이 깨지지 않았다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기본 선이 네. 됩니다. 개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관철이 돼요. 그런데 지금 두 당이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과반수를 만들어야 되니 네. 수정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장제원 아니, 근데 의원님이 난 이해가 안 되는 사실관계를 게 아니 못 깨졌다고 오하고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관련돼서는 합의가 일치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변혁그룹은 원래 반대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바른미래당 손학규계는 찬성이었어요. 그게 아니죠. 지금 지형이 자체가 당이 깨졌다 그러는 건 자, 핑계고요. 당론이라고 늘 하는 건요. 똑같은 겁니다. 당이 지금 유지될 지형 때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당론에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당이 깨지거나 아니면 당이 갈라져 있으면 그 당론을 의원들한테 강제하기가 어려워지니 개별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관철이 안 되는 아니, 근데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지금의 선거제도가 그렇게 반민주주의고 독재적인 선거제도입니까? 이거를 때려 엎으려고 그러는데 제1야당 빼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페스트를 올리고 지금은 좌충우돌 해가지고 또 바꾼다 그러고 자, 자, 50석, 장제원 60석이니 지금 무슨 선거제도가요.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의석수가 지금 선거제도가 무슨 뭐 고무줄입니까? 지금 선거제도가 10% 어이가 얻은 없습니다, 정당이 정말로. 의석 2%를 가져가는 그럼 대통령제하고 제도입니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승자 독식을 개선하자. 이거 한국당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반대해서 못한 건데. 승자 독식이야말로 제 얘기 들어보세요. 대통령제에 한국당이 정말 대통령제가 제 가지고 얘기 있는 들어보시고. 가장 독소 조항이에요. 자, 자, 제 얘기 김 의원님, 들어보세요. 네. 한국당이 정말 후한무치한 게요. 과반수일 때는 과반수니까 지금까지 참아줬어요. 많은 정당이. 이제 과반수도 아닌데 소수 의석 가지고 다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소수 의석이 됐으면 자기들 기득권 내려놓고 협상해야 돼요. 108석이 다수 의석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108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지금 그렇기 그게- 때문에 이렇게 네. 끌려가는 건데 선거법 중요한 개혁이 안된 거는 이유는 대통령제를 한나라당이 가지면서 과반수였기 때문에 문재인 안된 거예요. 대통령의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만 지리멸렬 해주는 다당제를 하라?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20년 생각을 합니까? 동안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심제 부분, 감사권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 총리 동안 인준제라든지 이런 선거법 것들에 개혁이 안 대해서 된 이유가 실질적인 권력을 내놔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과반수를 자, 차지하고서 자, 안 된 이렇게 겁니다. 하시죠. 자, 이제 네. 한국당이 과반수 안 됐으니 이제 나머지 정당이 해보겠다는데 소수당이 그것도 발목을 잡고 알겠습니다. 있으면 김 의원님 하나만 어떡합니까? 여쭤볼게요. 아니 그런 역시 거죠. 선거제도 자, 장 개선이 의원님, 제가 저는 이거는 질문하겠습니다. 선거제도 네. 개편입니다. 정치 개혁이 아니고 정치 개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권력 구제 문제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오히려 독소 조항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픽을 올려주실래요? 아까 저 선거법 개정안. 네. 그래서 정의당이나 대한신당이나 다른 세 개 정당의 의원님들 마음을 잡아 올려면 거기서 한 20석을 확보해야 과반이 되는데 그러려면 대충 240대 비례대표 60석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장 의원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면 13석 비례대표 늘리려고 이 사달을 겪었나 또 이렇게 돼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건데 네. 이 선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요소가 하나 네. 있고 연동제를 도입하는 요소가 있어요. 연동제라고 하는 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취지인데 네. 그걸 100% 하자니 좀 무리가 따라서 준연동을 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승자 독식을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 얻은 정당이 2% 의석을 가져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네, 네. 기득권 그 정당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네.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이거를 통해서 더 해서 비례대표 확대까지 하자고 한 건데 네. 이 비례대표 확대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둘 중에 하나를 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제도 도입의 의미라도 취하자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장 거죠.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네, 거의 넘어갈게요. 코미디 연동형 비례대표되죠. 고작 그렇게 세석 협상이나 좀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그런 비아냥대지 협상 안 하는 게 말고요. 낫다는 얘기예요. 그 무책임한 얘기예요. 세석 늘려가지고 연동형을 구현해가지고 비례성을 강화한다? 이건 참 웃기는, 정의당 입장에서는요, 과자 부스러기 주냐? 아니요, 이런 얘기 그렇지 잘 못 않아요. 듣는 전혀 겁니다. 그렇지 그렇기 않아요. 때문에 장 의원님, 네. 지금부터 협상의 시간은 민주당한테는 아마 고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정하면 자 12월 3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가 그렇죠? 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10일까지는 최소 끌고 가야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임시국회로 바로 11일부터 임시국회 열면 그러면 필리버스터 했던 예를 들어 선거법이라면 그 바로 먼저 상정해야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저희들은 네. 끝까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독소 조항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금 현재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에 대해서는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요. 당당하게 반대해 나갔고요. 뭐 그런 산수적인 계산 저희는 안 하고요. 네. 일관되게 반대를 할 것이고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저희는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당이 무슨 비판은 계속해요. 1년 내내. 근데 아니라고 가져온 게 정말로 기득권을 강화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당이 하자로 돌아서면 이 문제 풀린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걸 어디까지 내려놓을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네.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한국당이 결단하면 이 문제 풀립니다. 연동형에 대한 저런 환상 혹은 또 정략 그것만 버리고 일단은 20대 총선에서 네. 현행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럼요. 하지 말자는 건안 말자라고 됩니다. 돌아서십시오. 그럼 안 합의됩니다.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단식 7일째입니다. 처음엔 좀 당내에서도 뜬금없는 단식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 지나서 보면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적으로 연장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고 특히 당내 여러 쇄신의 목소리도 잠재우고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YS 서거 4주기 행사 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홍성걸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금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썩은 물이 가득 찬 곳에 맑은 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 통의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썩은 물을 버리지 못하면 통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유한국당의 정치에서 국민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황교안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단식 투쟁에 나서도 당내에서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단식 투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단식은 언젠가 끝날 거고 끝내야 하고요. 당 쇄신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당은 지금 당대표의 단식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당 쇄신으로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대표께서 그 단식을 통해서 네. 저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저도 어저께 갔다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급속하게 당이 결집되고 있습니다. 결집되고 있고 그 결집된 동력으로 당 총선 기획단에서 만든 30% 컷오프 궁극적으로 비례대표 17석 빼면 50% 컷오프를 하면 거기서 얼마나 빈 공간에 좋은 분들을 많이 넣느냐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저는 지금 현재의 당력이 결집된 동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답답한 게요. 네. 아니 한국당 의원 자기들끼리 감동하면 뭐합니까? 국민 60%가 황교안 대표 단식 그만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왜 이 단식이 호응을 못 받냐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기껏해야 한국당 의석 5석에서 10석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그거 지키려고 단식하는 게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거를? 정말 그러니까 이런 단식 그만두고 협상해서 여야가 좀 합의해서 풀자. 왜 그 얘기를 안 정말 받아들입니까? 108석 있는 정당에 5석, 7석을
덜 가져가라는 얘기를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는 저는요. 남의 당의 의석을 국민의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민심을 담아내는 것이 의석수입니다. 그걸 민주당은 가지고 더 없어집니다. 근데 민주당은. 법을 바꿔 가지고 7석 8석 없어지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민주당은 내려놓지 더 못하냐고요? 손해예요. 민주당은 우리가 좀 아니 손해 근데 보고 손해를 보십시오. 그런데 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손해를 모으자는 자연과 거예요. 강요로 하십니까? 기득권 정말 장악이니까. 저거는요 개혁이 아닙니다. 1, 2당이 좀 손해 보고 그거를 가지고 정의당이 준다고요? 3, 4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목소리 뺏어서 정의당이 주는 키우자는 제도를 거죠. 우리 보고 합의를 하라고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국민들 하십니까? 목소리가요. 민주당 국민적 목소리 한국당만 어떤 가지고는 국민적 안 목소리를 돼요, 얘기하는데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찬성하는 국민이 몇 프로입니까? 아니요. 가봐도 됩니까? 국민들 목소리가 다양하게 국회로 들어와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아니 그래야 국민들 네. 국민들 50%가 국회를 연동형을 신뢰를 찬성하고 해요.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 찬성하는 국민이 압도적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협상을 하면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협상이 그렇죠. 지금 자, 해왔고요. 그만하시죠. 자, 어쨌든 김 의원님께 좀 내려놓으세요, 민주당의 조금만.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자, 12월 3일부터 이제 페트 법안이 상정이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자유한국당의 쇄신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민주당 이 질문 이걸로 마무리하시죠 그냥. 네. 그 댓글에 자유한국당 저 홍성걸 교수의 저 아픈 지적의 댓글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지지율 30% 정당이 썩은 물이면 지지율 40% 정당은 어떠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지지율이 40% 정도가 유지되는 거는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예요 민주당이.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반사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네. 또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 정당 권력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자기 거 지키려고 하면 국민들이 혼내고 뭔가 바꾸려고 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당으로서 밀어준 이유가 민주당이 그동안의 야당으로서 한국당 또는 새누리당 여기에 기득권에 맞서 싸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신뢰를 주고 있는 건데 그 신뢰를 더 받기 위해서 더 혁신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결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이 경쟁이 내년 4월 15일에 승부를 네. 또는 가늠할 거다. 좀 그래서 한국당도 네. 긴장해야 됩니다. 장 의원님 지금 저렇게 간단하게. 기득권 지키는 쪽으로 가면 홍성환 힘들어요. 교수님 말씀 감사하게 저희들이 쇄신하는 동력으로 삼겠고요. 민주당이 20대 총선 때 야당 시절에 당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 30% 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